영상 제작자분들이나 컨텐츠 마케터분들에게 가장 짜증나고 번거롭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상의 피드백을 전달하고 또 받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이 힘든 이유는 영상을 일일이 캡처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엑셀이라던가 파워포인트 이러한 문서 툴을 활용해서 수정사항을 전달하고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드리는 드롭박스의 리플레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 없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하거나 받아보면서 영상 편집에 발생하는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롭박스 리플레이는 과연 무엇이냐? 이 드롭박스 리플레이는 쉽게 말하면은 영상 컨텐츠 협업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리플레이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수정사항이라던가 댓글, 피드백을 보다 효과적이고 직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되죠. 특히 프레임 단위에 맞춰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드롭박스 리플레이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가 있는 로얄 로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가 드롭박스 리플레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제작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로얄 로더의 감독님은 미국에 계셨고 그리고 이 프로덕션 팀은 한국에 있었는데 이 드롭박스 리플레이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로얄 로더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기사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소개는 이쯤 하고 드롭박스 리플레이를 실제로 보면서 제가 내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드롭박스 리플레이가 여러분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롭박스 리플레이는 프로젝트 단위로 영상 협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는 인하우스 및 프로덕션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 업로드는 여기 보시면 드롭박스 내에 업로드를 해도 되고 구글 드라이브로도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드라이브에 있는 영상을 가져올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한 영상 더블 클릭해서 공유하기 있거든요. 이 공유하기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설정할 수가 있고 다운로드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워터마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이용할 수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나 컨펌 대상자에게 메일 내용으로 링크를 보낼 수도 있고요. 링크 복사를 누르셔서 그럼 이렇게 링크가 뜨게 되는데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메신저라든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주소를 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은 드롭박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수정 및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파리 링크고요. 여기에는 제가 드롭박스를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고 여기다가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여기다가 컨펌자라고 입력을 하고요. 계속을 눌러주게 되면 방금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멘트가 해당 프레임에 박혀서 보여지게 되죠. 여기다가도 한 번 더 남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화면은 실시간으로 이쪽으로도 함께 반영이 돼서 편집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브 검토 참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라이브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뜨게 되고요. 이 다음에 마찬가지로 편집자도 라이브 검토에 참여한 인원들이 목록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은 편집자의 화면 그리고 이 화면은 컨펌자의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이 정도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리고 방금 이런 식으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되고요. 이 그림은 선의 두께를 설정할 수도 있고 색을 변경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쉬프트 키를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직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기도 하죠.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휴지통 그리기 삭제 버튼을 눌러서 전부 다 제거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역부터 이 영역 특정 영역을
편집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 라고 피드백을 남겨야 하는 경우에는 점 찍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요 점 찍은 구간부터 쉬프트 드래그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특정 범위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줄이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쉬프트를 눌러주고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기만 하면 손쉽게 영역 지정이 가능해지게 되죠. 지금 보여드린 이 과정이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면을 캡처하고 이 프레임 타임을 기록하고 수정 내용을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을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같은 문서 툴을 이용해서 작업이 진행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드롭박스 리플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과정이 압도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집하는 입장에서도 보다 직관적으로 이 편집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수정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편집자는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사항을 피드백을 남긴 사람이 전부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수정 요청됨이라고 하는 상태 변경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도 수정 요청됨으로 상태가 변경이 되게 되고 편집하는 편집자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보고서 피드백이 전부 다 종료가 됐구나, 편집을 진행하면 되겠다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수정을 해야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편집자가 수정을 완료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겠죠. 자, 이 경우에는 여기 V1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 V1은 버전 1이라는 뜻이에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새 버전 눌러주신 다음에 편집한 내용을 업로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업로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이랑 폰트가 좀 달라졌고요. 윤곽선도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버전 비교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과거 버전과 업데이트된 버전을 비교해 가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동시에 플레이를 누르면 같은 플레이 타임으로 쭉 하고 영상이 재생되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버전 비교를 다시 끄고요. 아까 전에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됐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버전 2에서도 수정할 부분을 이런 식으로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수정사항을 다시 남겨주고 편집자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는 워크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드롭박스 리플레이에 대한 소개 및 사용 방법이에요. 드롭박스 리플레이는 어렵지 않고 직관적이며 명확한 설명과 내용,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영상 제작 및 마케팅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인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사실 프로젝트 검토, 승인, 속도를 미친듯이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한 재작업을 줄여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주로 영상을 맡기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한 3회 정도 무료 편집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편집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로 인해서 다시 계속해서 수정이 반복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팀원이라든가 외주업체, 클라이언트 등 모든 관계자와 실시간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가 있죠. 특히 앞서 보여드린 이 라이브 검토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 집중식 피드백 관리입니다. 자, 사실 편집자 입장에서 다수의 사람이 영상 피드백을 다 따로따로 주게 되면 혼선도 생기고 편집하는 능률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드롭박스 리플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이 리플레이 안에서 모든 피드백들이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드롭박스 리플레이는 마케터분들이나 영상 제작자분들에게 강력한 협업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그 비용 대비해서 누릴 수 있는 편의성과 효율성은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드롭박스 리플레이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드롭박스 리플레이는 영상 제작이라는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덕분에 편집자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편집과 수정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협업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